체포 적부심은 말 그대로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갖다가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윤 대통령이 어제 10시 반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죠. 그러면은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체포적부심 하는 사이에 48시간 지나고 바로 영장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체포적부심도 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8시간 중에 이 체포적부심 심사하고 결정한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적부심 어쨌든 피해자의 권리로서 윤 대통령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참석을 안 했지만은 변호인들이 체포가 부적법하다, 체포가 부당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 좀 실망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체포적부심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용 비율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포적부심, 체포의 부당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져서 풀려날지는 이거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하나 짚어드릴게요. 어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영상 메시지 나갔죠. 한편에서는 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리 녹화한 그 대통령실 직원이 이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에 보면은 제목이 그렇게 잡혀요. 불법의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의 목표는 그거예요.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잖아요. 영상으로 설파하는 거기에서 불법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법이 많은지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하나만 보시더라도 뭐가 불법인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한번 조금 불러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 그러면서 불법을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검찰총장에 있던 사람인데 불법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지금 방송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그랬죠. 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많이 지금 들으셨을 텐데 왜 없으신지는 정작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처가 대통령은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아무 범죄나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위공직자 범죄가 왜 시시하게 절도 폭행 이런 거겠어요? 아닙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좀 공무원의 지위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들. 근데 내란죄라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그 조항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우리 직권남용 수사권 있잖아. 근데 직권남용하고 연관된 문제잖아. 내란죄가. 그러니까 수사권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자, 법정형을 비교를 해볼게요. 내란죄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좀 무시무시한 말로 내란 수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란죄에서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법정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징역 5년이야. 야, 징역 5년 이상도 아니에요. 5년 이하. 그러니까 높아봤자 5년인 범죄하고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이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내란죄 수사할 수 있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요. 마치 우리 폭행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살인죄 할 수 있어. 절도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살인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고 조금 더 일상생활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열쇠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 열쇠 있으니까 우리 차 가지고 있어. 우리 집 열쇠 있으니까 우리 집 가지고 있어. 이럴 정도로 정말 이 비중이 말도 안 되는 대상을 서로 같이 엮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거 사실 직관적으로 제가 지금 형량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봐도 말이 안 되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검찰이 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디서 했었냐면은 그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거든요. 왜 그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검찰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우리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하고 연관된 거니까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 받아줬어요. 이거 안 받아줬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 결국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된 사유가 뭐냐면은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 근데 있는 근거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정의 그 법률에 그 호수가 있는데 이 직권남용과 연관 범죄로서가 아니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 경찰의 범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 경찰 공무원들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때 그 국회에서 그 출입 막은 경찰 인력들 있죠. 지금 뭐 김봉식 그 서울청장이라든지 그런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도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열쇠 있으니까 이거는 자동차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 어디겠어요? 서부지법. 아니 도대체 왜 멀쩡한 중앙지법 놔두고 관할이 의심스러운 관할이 없다고 보이는 서부지법을 골랐는지 이거는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제 이제 그 새로운 쟁점을 변호인단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공수처법 31조입니다. 야,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하면서 이거 뭐 형사소송법에 뭐 공수처법에 별 법 공부를 다 하네요. 공수처법 31조 어떤 거냐면은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1심 서울중앙지법이니까 거기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이런 거를 고려해서 관할법원에 공소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공수처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단서에 따라서 지금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니까 한남동 서부지법 관할에 우리가 낸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여기 단서 한번 뜯어볼까요? 범죄지. 그러니까 범죄라면은 만약에 이제 계엄선포가 범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디서 했어요? 그거는 사실 뭐 이게 직접 한 거는 뭐 한남동 뭐 관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뭐 실제로 뭐 선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서부지법이 아니고 증거 소재지 증거를 글쎄요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공범이 기소되고 재판받는 구역으로 하면은 서울중앙지법이 맞고 그리고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보고 있네요. 공수처의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공수처가 보기에 영장이 잘 나올 것 같은 데를 고른 게 이게 서부지법이 아닐까. 그 정도로 사실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단서 자체가 언제 적용이 되냐.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근데 공수처 검사가 지금 공소 제기
이거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못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슨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정말 온갖 센 척을 다 하는데 정작 공소제기 권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현직 판검사. 그러니까 지금 공소제기한 게 지금 그 손준선 검사장, 현직 검사잖아요. 그 사람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2심에서 지금 무죄 받았잖아요. 윤 대통령 전직 검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규정이 31조인데 지금 자기네들한테 공소제기 권한도 없는데 무슨 관할을 논의하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을 받은 거 이거 문제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서부지법이 이게 터가 뭐가 문제가 있나? 서부지법에 무슨 기운이 있지? 그럴 정도로 판사들 정말 라인업이 짱짱합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차 체포영장, 그 이상한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이 이순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지금 해체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몇 달 전까지 이 법원장 누구였죠? 서부지법원장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그야말로 찐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법 출신이기도 하고 인권법 출신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그냥 명단만 올려놓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핵심 멤버입니다. 사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정말 그 진보 진영 좌파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는 아주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청문회까지 하고 임명 안 된 사람.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의문에 일패당한 마은혁 부장판사. 마은혁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법 출신이기도 하고 과거에 있어서 노동운동 했었어요. 노동운동해서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늦게 사법시험 된 사람이죠. 마은혁 부장판사 있고 또 마씨네요. 마성영 부장판사. 희성인데 하여튼 두 분의 마씨가 있는데 마성영 부장판사는 뭐냐면은 왜 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아주 대차게 기각을 하면서 저 그 기각 사유를 보니까 굉장히 조금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공수처 수사권도 있다라고 봤고 그 직권남용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있다라고 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굉장히 주저주저 썼는데 그거를 보고 든 생각이 사실 이게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게 법에도 없는 절차거든요. 판사들 사실 이거 법에도 없는 거 들고 오면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냥 각하, 그냥 나가세요라는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일이 다 이유를 달아서 이래서 적법하고 이래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성영 부장판사입니다. 마성영 부장판사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 지금 같이 수감돼 있죠. 조국 대표 1심 재판할 때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장 맡으면서 어떤 결정했냐? 그 정경심 사건에서 핵심 증거였던 그 PC 있잖아요. 동양대 PC. 이거를 갖다가 증거에서 아예 배제하는 결정을 했어요. 자칫 그 결정이 유지가 됐으면은 중요한 증거 다 날라가서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 통으로 무죄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에서는 이거 배제할 거 아니다. 이거 증거 능력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나중에 재판부 입장에서 정말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된.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재판하면서 섣불리 해버리니까 검찰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던 그 부장판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라인업이 정계선 법원장 그리고 마은혁 부장판사 그리고 지금 이순영 부장판사 그리고 마성영 부장판사. 짱짱하죠. 아니 이게 사실 판사들이 뭐 어떤 법원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인사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법조인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들이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 실명 적시하면서 잘 얘기 안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제가 법조기자 10년 하면서 이런 경우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짱짱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이 서부지법에
중앙지법에 다른 공범들 다 기소가 돼 있는데 중앙지법 놔두고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했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근데 공수처 지금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구속영장은 또 체포영장이랑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면은 체포영장은 이번처럼 이렇게 피의자가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3번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발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도 상당히 자세히 소명이 돼야 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까지 있고 그리고 영장 청구되면 뭐가 열려요?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재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관할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공수처 이 논란 많은 서부지법에다가 구속영장으로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 부분의 적법성도 당연히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영장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영장, 법원 영장 발부하는 이 관할도 문제고 영장 자체도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110조 형사소송법 이거 사실 제가 사법시험할 때도 거의 그냥 건너뛰던 부분인데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내용은 모르더라도 조항은 한번 들어봤을 정도로 정말 전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게 생겼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110조 내용 한번 보고 가실게요. 군사상 비밀과 압수라고 해서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가 승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자가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여야지만이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저가 어떤 구역입니까? 바로 군사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 군사보호구역을 담당하는 경호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수행영장,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행영장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정말 법조기자 10년 만에 그런 영장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판사의 영장이 법을 배제를 해요. 판사의 영장은 명령장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쨌든 민의의 대표자인 우리가 다 욕은 하지만은 민의의 대표자인 국회가 지금 만든 법 아닙니까? 판사가 민주적 정당성으로 따지면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판사가 명령장을 내주면서 국회가 만든 법을 배제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장에서는 그 법조항을 아예 배제를 해버렸으니까 그 영장에 따르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여러분하고 분노를 하면서 방송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영장,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한 영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의 110조, 111조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법원도 입맛대로 이 판사한테 받으면은 이 조항이 써 있고 저 판사한테 받으면은 저 조항이 없고 뭐 이거 로또네요 진짜. 그래서 공수처가 쇼핑을 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법원 쇼핑 잘 하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뒤에 그 연장을 결정한 판사는 신한미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한미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이 문구를 적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선 그 문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집행된 영장은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원칙대로 가서 이 장소 관리자한테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관저를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 여기서 중요한 논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까 윤 대통령이 보낸 그 1분쯤 넘는 영창 메시지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망했다. 거짓 공문서. 굉장히 중대한 거죠. 그걸 또 누가 했대요? 수사기관. 공수처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은 그 얘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막 문서가 여러 개 나오고 뭐 도대체 누가 뭘 위조했다는 건지 조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됐었냐? 공수처가 14일 오후에 55경비단이 이제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저를 지키고 있는 그 경비단이거든요. 55경비단한테 출입 허가를 요청해서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자단에 풀을 했었어요. 근데 잠시 뒤에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국방부하고 경호처에서 아니야. 우리 55경비단에 관저 출입 허가해 준 적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아니 국가기관들끼리 지네끼리 한쪽은 기자단한테 우리 허가받았다고 그러고 또 정작 그 관저를 지키는 기관들에서는 아니야 우리 허가해 준 적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자들로서도 대혼란이 온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라 그러냐 오후 2시 25분에 우리가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 근데 4시 24분에 다시 공문을 받았는데 여기 공문에 보면은 경호처에 추가 출입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수처 말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나중에 받았다는 공문입니다. 나중에 받았다는 그 공문에 따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 줄친 부분 다시 보실게요. 수하협조를 요청하신 지역, 그 관저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 이게 뭐냐면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정식 공문입니다. 자, 그 다음 공문 보실게요. 시간상으로는 이게 먼저예요. 지금 보시는 게 먼저인데 여기는 공수처가 보낸 공문입니다. 공수처가 왜 보냈냐? 출입 허가해달라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 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이라고 돼 있고 공수처가 허가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빨간 테두리 친 박스 안에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요청 대상 주소지에 출입을 허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55경비단장 대령하고 직인이 꽝 찍혀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거를 근거로 자 우리 처음에는 허락받았어. 맞지? 하면서 기자단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인이 어떻게 찍혔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경호처랑 이제 55경비단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강압에서 찍혔다는 거예요. 왜 강압이냐? 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설명하는 이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경찰 국수본이 그 전날 지금 이게 공문 받기 전날 이 55경비단장한테 출석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해야 되니까 좀 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 받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왜 조사를 받냐면 지금 이 출입 허가 문제 가지고 경호처라든지 경비 담당하는 쪽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막 이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것 때문에 수사받나 보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정작 수사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우리 출입 허가 좀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제가 출입 허가 권한이 없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랬는데 공수처하고 경찰이 됐고요. 그 관인 좀 가져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대원한테 관인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래서 이 수사관이 관인 가져온 걸 갖다가 직접 수사관이 찍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출입 허가권도 없다는데 억지로 도장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 이거 도장 찍을게요. 그리고 공수처가 찍었다는 거예요. 공수처하고 뭐 이제 경찰 이쪽에서 수사관이 관인을 찍어가지고 자,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식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 그 공문 공수처가 허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문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표딱지 같은 걸로 붙인 거죠. 오려서 붙인 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에 공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까 보신 55 경비단이 보낸 공문처럼 그렇게 허가 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다가 어떤 표딱지 같은 데다가 도장만 찍은 거를 붙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붙인 자국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경비단장을 갖다가 거의 강압하고 속여가지고 이 관인을 탈취했다. 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이 위조 의혹이고 이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공수처가 원래 우리 허가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그 관인이 이게 의사에 의하지 않고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허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문에 따르면 어때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55 경비단장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거절하는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다가. 그런데 사실 경호처가 이거 허가해줬겠어요? 물론 이제 경호처가 뭐 이렇게 슬슬 뚫렸다. 그래서 빨리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은 정식의 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허가 안 받고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직인을 사실상 위조하다시피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진짜 국가기관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하물며 수사기관이 하다 진짜 별걸 다 한다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 조국 사건에서 가장 조금 놀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 국립대 교수가 도장을 위조를 해? 그런 거 했잖아요. 서류를 위조를 해? 자기 딸내미 뭐 인턴 안 했는데 그 인턴 확인서를 위조를 해? 공공기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다. 이거는 정말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거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건 문서 위조 이런 걸로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데 우리가 그걸 위조를 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고 뭐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상황을 볼 때 강압적이라든지 뭐 의사에 반한 부분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없었다고 속된 말로 퉁치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힌 정황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잖아요. 수사한다고 사람 불러와가지고 도장 가져와. 저 권한 없는데요. 그래도 가져와. 그래서 찍어가지고 뜯어 붙였다. 이게 사실 서류도 그렇고 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주장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의 적법성하고는 별도로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나 아니면은 뭐 국힘 측에서나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나 충분히 이거는 고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고발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수사하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이 지금 관할도 아닌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망했다. 그래서 위법이다. 라는 게 이제 어제 윤 대통령 그 영상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진달래님 말씀대로 정말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피님, 적부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물어보셨는데 법상으로는 지금 적부심 끝나고 나서 24시간 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 기록량이 많거나 주장이 방대하더라도 오늘 아마도 밤을 새서라도 오늘 밤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부심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지금 끝났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라도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제가 김 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다면은 적부심에서 뭐 설령 이제 만약에 이제 체포가 부적법하다라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영장실질심사 열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구속의 필요성 주장을 하겠죠. 근데 다만 만약에 체포적부심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그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체포가 부적법한데 구속은 적법하겠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는 합니다. 하여튼 오늘 결과는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세 가지 불법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